는 제목은 생존 부등식이라고 붙였는데요. 성경 말씀 잠깐 한번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각각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직업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의 이 말씀대로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습니다. 한번 이 세상을 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집에 다양한 그릇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도 아마 다양한 직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한 30여 분 넘는 모든 분들이 각각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고 왜 그곳으로 갔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 모두를 각자의 자기 직업으로 이제 인도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어떤 직업은 귀한 것으로 인정받고 어떤 직업은 천한 것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이론적으로 말하듯이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특정한 어떤 직업이 다른 직업보다 더 귀한 것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직업이 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어떤 직업도 서로 비교해서 더 귀하거나 더 천한 것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삼성전자같이 큰 기업의 사장이나 또 우리 동네 파리바게뜨가 가게 주인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두가 아무튼 도찐개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맥락 속에 자신을 위치시켜 놓고 스스로 귀하게 여기거나 스스로 천하게 여길 뿐이라고 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153 회원님들 모두 큰 기업의 경영자는 스스로를 귀히 여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회원님들 중에서 1인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 그것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거기에만 두어질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회원님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아마 실천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명을 잘 완수하는 것은 우리의 사업 각자가 크건 작건 그 사업을 잘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사업가의 가장 큰 과업이라 하면 기업을 생존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 보듯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생존을 위한 핵심 개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에 초점을 세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일정한 일을 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소명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이제 콜링이라고 얘기하면 좀 다르게 느껴지시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말로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각자 이 세상에서 유익을 끼치며 살고 있다면 그 삶은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일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세상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인가? 자동차를 파는 분이든 케이크를 굽는 분이든 컨설팅을 하는 분이든 그것이 세상에 유익을 끼치고 있다면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명을 실천하고 신뢰받고 사랑받는 것은 대단히 명예로운 것이고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명예가 되고 우리의 의무가 된다는 것 자체를 자각할 때 우리는 굉장히 커다란 소명의식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것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적어도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체계 속에서는 우리는 소명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대단히 명예롭고 또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물질적인 번영, 분명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업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커다랗게 만들어서 많은 부를 창출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물질적 번영의 축복을 주신 이유는 각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가난한 자들, 못 가진 자들과 나누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 물질적 번영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커다란 재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돼야만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선언하면서 아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단지 물질적 번영을 위해서만 사업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간직하고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 그걸 이 사회 속에서 실천하면서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사업자로 소명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며 각자가 계신 그곳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자신들만의 길을 각자 걷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길, 이것을 이제 기업의 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다음 한번 눌러주십시오. 이 기업의 길은 두 가지의 초점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하나는 창조성이라는 개념인데요. 우리 킹덤 컴퍼니 원리 중에 창조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창조 원리는 목적 지향적인 것, 주인 의식을 갖는 것, 창의 혁신, 지속 발전, 이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킹덤 컴퍼니의 원리 중 책임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책임의 원리는 다음 한번 책임의 원리는 효과성, 효율성, 이윤 창출,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사업에서 보건대 이것은 생산성의 원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림에서처럼 사업을 하나의 타원 궤도를 타고 가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할 때 창조성, 생산성이라는 두 가지의 초점을 두고 움직이는 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타원이라고 하면 두 개의 점에서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옛날 수학 우리 배울 때 이거 많이 외우셨을 텐데, 두 개의 초점이라고 얘기하면 창조성의 초점과 생산성의 초점, 이 두 가지에서, 즉 붉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하고 푸른 것으로 되어 있는 점하고 여기에서 창조성, 생산성이라는 이 두 초점 사이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그 궤도를 우리가 타원 궤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점들을 이어가면 하나하나의 길들이 이제 되면서 이어가면 타원이 되고, 이 타원을 따라가고 있어서 우리가 타원 궤도를 탄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업은 아마 두 개의 초점을 중심으로 해서 타원 궤도를 타고 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시기별로 보면 초기에는 창조성이 가까이 있습니다. 왼쪽에 창조성이 가까이 있는데 남과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도 하고 남다른 서비스를 만들어서 시장 수요를 일으키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 요새처럼 정말 그 동네마다 무수하게 많은 제과점이 있죠. 근데 서울 곳곳에 조금씩 다른 빵을 파는 제과점들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각각의 빵집은 나름의 차별적 방식을 선보이면서 생겨나고 있는데요. 고객에게 어느 정도 알려졌다 싶으면 이제는 생산성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빵집을 지속시키려면 이윤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빵집이 만들어졌다가 1년 지나면 없어지는 이유는 창조성이라는 걸 어필하지 못한 거고 생산성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는 흔들림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기에는 처음에는 창조성에 가까이 서 있습니다. 지금 붉은 선에 있는데 조금 더 창조적인 그런 일들을 해야 될 시기가 있고요. 조금 지나면 이제 생산성에 가까이 있는 것으로 기업의 길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시기별로 강조점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길에는 생산성, 창조성이라는 이 두 가지의 균형, 이것은 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업의 생존 부등식이라는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서비스나 제품을 가격을 매겨서 시장에 내어놓습니다. 아침에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택시를 타고 오는데 택시 4,400원이 나왔습니다. 이 가격이 이제 딱 매겨져 있죠. 왜 4,400원을 내고 여기를 와야 되는지, 5,600원을 내면 안 되는 것인지, 그거는 뭔가의 제도에 의해서 정해진 가격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이 가격처럼 우리 각자가 서비스하고 제품을 내면은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는 가격을 냅니다. 가격은 거래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책정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서비스와 제품이 팔리려면 가격은 고객이 느끼는 가치보다 분명히 낮아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십시오. 즉 우리가 제공하는 이 가치가 가격보다 반드시 높아야 돼요. 그래야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 자리에도 컨설팅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나의 시간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주려면 고객이 느끼는 가치보다 제가 제공하는 가격이 낮아야만 수주를 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경영에서는 전략이나 마케팅이나 영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행을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우리를 알리기 위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가치가 내가 측정한 가격보다 높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음 슬라이드요. 이것을 우리는 사용자 이익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나의 서비스나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거라는 거죠. 제가 4,400원을 내고 택시를 타고 왔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제가 누렸기 때문에 저는 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시를 이용해 준 것이 아니라 택시를 사용해서 제가 너무나 좋은 서비스를 제가 받은 거죠. 우리가 평상시에 밥을 먹으러 식당을 갑니다. 여러분들 밥 먹을 때마다 감사할지 그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늘 감사합니다. 저는 할 수가 없는 일을 그분들은 그 낮은 가격에 저에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거든요. 이 세상 모든 직업이 마찬가지처럼 어떤 일정한 가격으로 누군가에게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즉 사용자에게 지속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가치보다 가격이 높아야 한다는 생존 부등식의 한 측면입니다. 이 사용자 이익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업입니다. 또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창조성 초점 이렇게 얘기했고, 그것은 우리가 창조의 원리라는 말로 우리 킹덤 컴퍼니 6가지의 원리 중에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제공하는 가격은 원가보다 반드시 높아야 합니다. 고객으로부터 받는 돈, 가격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출되는 인건비, 재료비 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제조업이라고 하면 인사, 구매, 생산, 개발, 재무 이 모든 기능들이 이 생산성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면 다음이요. 공급자 이익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뭔가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하는 사람이 원가 이상의 가격을 받을 수 있을 때 그것을 그들은 이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업체에 있어서 두 개의 중요한 요소는 하나는 사용자가 이익을 봐야 되고 또 하나는 공급자가 이익을 봐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기업 생존을 위한 부등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저희가 앞에서 예를 든 빵집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빵의 가격보다 고객은 그 가치를 높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매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요새같이 임차료가 높은 그런 곳에서 상당히 어렵죠. 빵의 매출보다 반드시 낮아야 하는 원가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즉 기업의 생존 부등식을 이것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은 반드시 오래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등식에서 일시적 역전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일시적으로 가치가 가격보다 낮고 원가가 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일시적일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서 서비스를 받았는데 내가 요새는 그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가성비가 좋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가성비가 낮았다 하면 그 다음엔 사람들이 안 갑니다. 즉 가치가 가격보다 낮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다음에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역전이 지속되면 사업체는 오랫동안 생존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사업이 지금 어렵다 또는 내 사업이 좋다라고 얘기할 때는 반드시 이 두 가지의 초점에 내가 어디에 가까이 있고 나는 이 기업의 생존 부동식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나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에 없는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은 경우가 착각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구매해내는 사람이 그것을 가치 있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제공하는 것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시장에서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사용자의 이익과 공급자의 이익을 얻어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할 하나의 사업체의 큰 도전인데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전략도 연구하고 마케팅 영업도 하고 재무인사, 구매 이런 개발 모든 것들을 할 때 그때 이런 것들이 이 부등식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이렇게 유지될 때만이 우리의 기업체는 계속적인 발전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의 기업의 핵심 개념을 놓고 질문 두 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하나는 과연 나는 현재 창조성을 강조하는 입장에 있는지 생산성을 강조하는 입장에 있는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은 내 사업체에서 생존 부등식 이것을 유지하려면 2019년에는 어떻게 노력해왔고 2020년에는 과연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간단하게 좀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있는 기업의 생존 부등식에 대해서 발제를 했는데 발표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풍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느낌도 많고 여기에 대한 본질을 다 이해하신 것 같고 그래서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가치와 원가 부분은 사실은 이 가치와 원가의 마이너스, 이 가치에서 원가를 빼는 거 여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성한 폭일 겁니다. 여기에서 사용자도 이익을 보고 공급자도 이익을 보는 이 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사용자의 이익이 커지고 때로는 공급자의 이익이 커질 겁니다. 그것의 중간에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제 체제에서는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전적인 주체가 결국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가 그 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치와 원가 자체도 변해버립니다. 또 이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대단히 높게 가치를 느끼고 어떤 사람은 대단히 낮게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업자는 자기의 가격을 갖는 것이고 그 가격에 맞는 가치를 느끼는 사용자들 또 그 가격에 맞는 원가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해나갑니다. 결국 여기에 이 공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경영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그리고 창조성과 생산성을 우리가 어떻게 높이고 어떻게 잘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 경영자로서 훈련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과정 속에서 시장과 나와 함께 일하는 직원과 이런 모든 사람들의 생태계가 이곳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영자들은 반드시 이 두 가지의 초점들은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의사결정,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은 창조성과 생산성이라는 두 가지의 관점에서 조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격이라는 걸 결정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격 하나가 의미하는 바가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아까 이석준 대표님 10,000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분은 이 가치를 내가 10,000원을 낸 원가가 있었는데
가격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 가치를 어떤 분은 100만 원의 가치를 가져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5천 원의 가치밖에 가져가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준거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거 가격이라는 개념은 어떤 것의 가격을 딱 볼 때 내가 그것과 바로 비교해보는 그런 가격 틀이 있습니다. 그 준거 가격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소비자가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의 가치를 느낄 때는 내가 제공한 가치에 비해 내가 제공한 것에 비해서 그가 느끼는 가치는 반드시 이 준거 가격의 틀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이 가격에 대한 의사결정은 대단히 중요한데 이 가격은 말씀 아까 주신 것처럼 우리 안 대표님도 조 대표님도 다 주셨지만 이 가치와 원가 요 사이 속에서 이 가격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늘 있어야 되고 그것의 중심에는 창조성과 생산성이 있다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아무튼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된다. 사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 그것을 완수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 깨끗한 그릇이 우리가 되어서 언제든지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킹덤 컴퍼니의 두 가지의 가치, 창조의 원리와 책임의 원리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가치는 우리가 창조성, 생산성과 더불어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